근데 배에 가서 딱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피를 뿜으면서 쓰러져 버렸어요. 그래서 관중이 됐다. 내가 모시는 임금께서 참 복이 많구나.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이 활 맞은 사람이 제환공이에요. 대단한 사람이죠. 배에 화살이 딱 맞았는데 쉽게 말해서 뻐클에 맞았어요. 바클. 적대에 맞았어요. 그런데 안 맞은 것 같으면 또 쏠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적대에 꽂힌 것을 딱 붙잡고서는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일부러 피를 내가지고 뿜으며 쓰러져 버렸어. 그러니까 피토하며 쓰러진 줄 알았죠. 그래서 다시 안 쏴서 살았어요. 그냥 먼저 들어가서 임금이 돼버렸어요. 그런데 포수가가 내가 임금이 됐으니 나를 도와서 폐업을 이룰 리가 누구일까 천거를 해주시오. 그러니까 포수가가 관중을 천거합니다. 그러니까 제환공이 그 친구는 나를 막 쏴 죽이려고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쓴단 말이오. 그러니까 포수가가 그렇지 않습니다. 왕께서 조그만 그냥 평범한 그냥 임금으로 머무시려면은 안 써도 좋지만은 당신이 정말 폐업이 있으시다면은 관중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천거해가지고 관중이 제환공을 도와서 패자가 됩니다. 공자가 그건 아주 논어해보면 극찬한 일이 있습니다. 나중에 죽을 때 또 포수가도 관중은 그렇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. 관중이 먼저 죽었습니다. 죽을 무렵에 제환공이 묻습니다. 당신이 죽고 나면 누구를 당신 자리를 대신시킬까? 그러니까 관중이 얘기를 합니다. 포수가는 어떻겠어? 그러니까 관중이 얘기를 합니다. 포수가는 안 됩니다. 친구인데도 안 된다고요. 왜 안 된단 말이요? 포수가는 너무 선악을 그냥 분명하게 가립니다. 윗자리 있는 사람은 선악을 다 포용하고 소인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심해서 제자리에 안 됩니다. 스뿡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. 스뿡은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스뿡 안 됩니다. 그 사람은 하늘이 내 혓바닥 구실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사람입니다. 몸이 죽는데 혓바닥이 오래 살 리가 없습니다. 나 죽고 나면 그 사람 바로 죽을 겁니다. 진짜 얼마 안 돼서 그 사람 죽었어요.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관중이 얘기를 합니다. 여가, 개방, 수초라는 세 공자가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절대 임금님 곁에 두지 마십시오. 나라를 망칠 사람들입니다. 왜 그렇단 말이오? 그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여가는 내가 사람 고기를 못 먹어봤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인 사람이고, 개방 같은 이는 자기 고국을 버리고 나를 흠모해서 쫓아와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된단 말이오? 이게 관중이 얘기해요. 이것도 사람 보는 법입니다. 아닙니다. 아무리 가깝다 해도 임금이 사랑스럽다 해도 자기 아들만 할 수가 없습니다. 자기 아들 고기를 먹였다는 것은 임금님한테 나중에 더 큰 것을 뺏어갈 사람입니다. 멀리하십시오. 이런 식으로 전부 멀리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결국 제환공이 그걸 못합니다. 그래서 제환공이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나중에 결국 이 세 사람들이 자기가 옹미하던 공자를 임금 자리에 올리려고 제환공을 그냥 유언도 못 받게 제환공 주변을 막 토담으로 싸버립니다. 그리고서 왕자리 다툼을 합니다. 셋이서. 제환공이 거기서 그냥 인사불성 상태로 죽어가지고 깨어납니다. 그래서 목이 말라서 꿀물 찾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. 캄캄하고.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지나가다 한번 총애했던 궁녀가 토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. 라고 얘기하니까 제환공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죠. 내가 관중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이 됐으니 지하에 가서 내가 어떻게 관중을 본단 말이냐. 관중 볼 낯이 없다. 그래가지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죽었습니다. 그래서 제환공이 결국 거기서 죽어서 송장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겨나와서야 제환공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 제대로 못 가리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참 자기가 사람 고기를 못 먹어봤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였다. 이건 옳게 볼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속습니다.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. 아니라는 거죠. 큰 입장에서 딱 볼 때 이 사람은 길게 사귈 사람이 아니다. 이 비라는 관계는 지금 얘기한 것도 관계가 있어요. 임금으로서 밑에서 자기와 어떤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자기를 도울 때 어떤 보좌관들을 둬야 되느냐 하는 관계도 되는 겁니다.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을 가려서 돕게 하고 보좌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 비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기 주변에 둘 수 있는 것. 이것이 또 비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거죠. 또 관계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연한의상이라고 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올바로 둬야 된다는 얘기. 그건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. 중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
자기 주변에 올바른 사람을 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다라고 얘기했죠.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. 늘 그래서 큰 자탄을 하게 되는 거죠. 나중에 남 때문에 자기가 버렸다. 주변의 보좌관들이 나빠서 내가 뜻을 못 펴고 말았다. 이런 탄식을 할 수가 많습니다.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. 자기가 제대로 자기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을 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, 남 때문에 못됐다고 탄식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못났다는 것의 다른 고백에 불과합니다. 더 잘못을,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셈이죠. 변명을 한다고 하면서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비꾀색이 되는 사람과 사람의 친함이라는 관계이고, 친함이라는 관계는 가까이 친구로 친함, 윗사람을 돕는 관계로 친함,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서의 친함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.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친해야 되느냐를 여러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이제 비꾀의 전체적인 꾀상을 보면은 상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비를 쭉 전체 친함의 여러 가지 의미를 들었다면 이 상을 보고서 군자가 어떤 가르침을 얻어내느냐 했을 때 비는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니 군자는 이 궤를 보고서 건만국 친제후한다고 그랬습니다.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을 친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것이 또 비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상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궤의 모양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중심입니다. 중심으로서 친제후를 뜻합니다. 그리고